약간 할게요. 펜으로 할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probability theory 다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좀 지루한 과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배워두면 나중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많은 포텐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이그젬플들이 있어서 재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PPT 자체를 영어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네, 글밥 자체가 좀 보링한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요번에 우리가 다양한 어떤 경우 조건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샘플링을 할 거예요. 샘플링을 할 때 이 샘플링을 했을 때 뭔가 특정한 값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게 요번 파트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샘플링과 probability에 대해서 배우겠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샘플링 이그샘플이 뭘까요? 보통 이제 우리 뭐 추첨하는 거 있잖아요. 뭐 박스 안에다가 뭐 1번부터 뭐 10번, 20번, 뭐 100번, 1000번. 우리 늘 뭐죠? 우리 교회 행사하거나 한인회 행사하면 그 라플 꼭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분명히 확률의 게임인데 어떻게 지난 5년간 저는 한 번도 안 걸렸는지 그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네. 이게 그래도 한 번은 걸려야 되는 확률이 되는데 네, 한 번도 안 걸린 것도 참 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미로 지금까지는 많이 했지만 조금 뭐랄까 아카데믹하게 과연 이런 샘플링 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당첨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어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으면 얘를 만약에 두 개를 뽑는다. 요 중에 이제 두 개를 뽑아요. 이렇게 뽑을 때 규칙이 있어요, 보통. 어떻게 뽑냐? 뭐 한 개를 뽑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다시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한 개를 보고 이걸 버리고 두 번째 걸 또 뽑는 게 있죠. 그러니까 라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죠. 그죠? 첫 번째 거 뽑고, 첫 번째 거 버리고, 두 번째 거 뽑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다섯 개가 있었다면 그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두 번째는 네 개만 남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샘플 스페이스 자체가 달라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앞에 것처럼 첫 번째 걸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두 번째 뽑을 때는 컨디션이 똑같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요 중에 두 개의 공을 뽑는데 리플레이스먼트를 이제 허락한다. 그러니까 보고 다시 집어넣는 경우라고 하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요 네모 박스 떼기를 샘플 스페이스라고 놓고 그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적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x1이 첫 번째 우리 뽑을 때 경우의 수고 x2가 두 번째 뽑을 때 수라고 하면 뭐 1부터 2, 3, 뭐 4,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1, 2, 3, 4, 5. 그래서 1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2일이 나올 수도 있고, 뭐 3일이 나올 수도 있고, 쭉쭉쭉쭉 해서 마지막에는 5가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확률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샘플 스페이스니까 요거 전체가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이 되고, 각각의 요소가 이 전체 분의 이제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죠? 25개잖아요. 그죠? 1-1부터 5-5까지니까 25개 분의 이제 요 뭐 1-1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뭐, 뭐 하나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1, 2를 두 번 뽑을 확률은 25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걸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sampling with replacement 그리고 with ordering 요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첫 번째 뽑았던 애가 1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뽑았던 애가 이제 2번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뽑은 애가 1이고 두 번째 뽑은 애가 2라면은 만약에 우리가 세컨 찬스에서 첫 번째 뽑은 애가 2고 첫 번째 뽑은 애를 1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같은 걸로 볼 거냐 말 거냐라고 이제 또 그 규칙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 규칙을 정할 때 with ordering을 하는 경우 얘네 둘이는 틀렸다, 다르다. 왜냐? 첫 번째 1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without ordering이라고 해버리면 1, 2, 어쨌든 1이나 1하고 2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찬스에서. 그래서 이 두 케이스는 똑같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어쨌든 그 sampling with replacement, with ordering, 오더를 생각한 replacement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NK. N은 뭐냐? 그 샘플링, 샘플 스페이스 개수. 앞에 같은 경우에 몇 개였죠? 우리 5개였잖아요. 그죠? 5개. 그리고 K는 뭐냐? 그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냐? 그러니까 2개를 뽑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5고 전체가 5개고 그 중에 우리가 2개를 뽑을 때 with replacement와 with ordering인 경우에는 25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 고상하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네, 요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근데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거. with replacement와 with ordering인 경우가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 테이블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게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우리가 방금 이제 다뤘던 케이스예요. 이제 with ordering이고 with replacement. 근데 만약에 오더링은 계속 우리가 그 포커싱을 할 텐데 without replacement. 그러니까 한 번 공을 빼고 나면 다시 안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개죠? 총 경우의 수가 얘들이 빠지겠죠. 얘 빠져야 되고 얘 빠져야 되고 얘 빠져야 되고 얘 빠져야 되고 얘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숫자 세면 20개가 남아요. 20개가. 그쵸? 5개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5개 중에 우리가 without replacement를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20개가 되는구나라는 걸 또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오더링을 하는 것까지 그 뭐지? 오더링을 생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금 요 밑에 부분하고 요 위에 부분이 똑같아지죠. 맞죠? 어쨌든 얘는 1, 2만 나오면 되고 1, 3만 나오면 되고 1, 4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가 또 포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더링 생각 안 한다고 하면 경우의 수는 이만큼 또 줄어들어요. 이게 몇 개죠? 넷, 일곱, 아홉, 10개, 10개로 줄어드네요. 전체가 25개였는데 이제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안 하면 20개가 되고 오더링 신경 안 쓰면 10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테이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고상하게 샘플링을 할 텐데 without replacement, 아까는 with replacement였잖아요. 그러면 without replacement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을 쓰느냐? 요게 이제 요렇게 요게 이제 순열이라 그러는데 순열을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 n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샘플링 개수가 몇 개냐? 아까 공 5개 있었잖아요, 우리. 1, 2, 3, 4, 5번까지. 그죠? 그러면 n은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k는 뭐죠? 우리가 몇 개를 뽑을 건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k는 이제 우리가 몇 개를 뽑을 건지가 이제 2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풀어보면 요렇게 돼요. 5 곱하기 5에서 한 개 뺀 거,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전체 이제 without replacement에서는 이제 20개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3개를 뽑으면 또 경우의 수가 또 더 많아지겠죠.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네, 이렇게 된다는 거. 네, 5 곱하기 4 하면 이제 우리 2개 샘플링 하니까 이제 20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 세하려 보면 이제 20개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이제 자, 응용 문제. 자, 요게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5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공을 뽑을 거예요. 근데 without replacement예요. without replacement. 하나 뽑으면 두 번째 거 안 집어넣을 거예요. 다시. 근데 how many distinct order pairs are possible?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계산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체 몇 개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쵸? 이제 그렇고 그게 우리 5 곱하기 이제 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0개가 될 거고. 그러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first ball has a number greater than the second ball? 이게 첫 번째 공이 두 번째 공보다 그 숫자가 높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면 되겠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 경우의 수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첫 번째 수가 두 번째 수보다 높은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몇 개다 이렇게 이제 쉽게 나오겠죠, 사실. 그죠? 근데 네,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샘플 스페이스고 샘플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면 요거 전체의 probability가 이제 100%가 되니까 그죠?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전체 분의 뭐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노가다로 첫 번째 공이 두 번째 공보다 큰 경우의 수가 요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공이 두 번째 공보다 큰 경우의 수 얘네들만 요렇게 가지고 오면 요거 개수 세면 몇 개인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게 2, 4, 6, 2, 8, 9, 10개네요. 그죠? 10개, 그러니까 20개 중에 이제 10개가 1보다 그첫 번째가 두 번째보다 크다. 이건 약간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복된 거 빼고 나면 20개 남는데 20개 중에 첫 번째 게 두 번째 거보다 높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3, 4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1, 2가 나오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네, 한 번 더 응용 문제. 만약에 우리가 5개의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3개를 뽑을 거예요. 이제 3개를. 근데 with replacement를 할까요? replacement. 그럼 이 경우에 3개 공이 모두가 다 다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요 해당하는 거, 세 개 공이 이제 서로 다른 게 이게 이제 probability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도 구해야 되고, 이제 얘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일단은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냥 제가 바로 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with replacement니까 n의 k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거니까 125개가 이제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3개의 공이 모두 다른 경우, 이게 질문은 좀 어렵죠. 질문은 어려운데, 근데 답은 쉬워요. 왜냐? without replacement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 개 공이 무조건 달라지잖아요. 그죠? 5개 중에 내가 한 개 뽑았고, 그 다음에 걔 안 넣고 다시 뽑는 거, 그다음에 다시 뽑는 거.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60번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5분의 60을 하면 이제 확률이 0.48, 그러니까 48%.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5개의 공이 있는데 이 5개의 공을 이렇게 뽑을 때, 3번 뽑을 때 3개가 다 다른 공이 나올 확률은 네, 0.48, 48%. 생각보다 좀 높죠. 그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들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딴 거 펴놓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네, 조금만, 네, 더 할게요. 네, 이제 순열 관련된 거. 이게 아까 팩토리얼 관련해서 우리 without replacement 할 때는 뭐, n-1, n-2, 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아까 그 식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5개의 공을 이렇게 하나씩 뽑을 건데, 이제 안 남을 때까지 뽑을 거예요. 안 남을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그 경우의 수가 총 몇 개가 되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5개, 그다음에 그 중에 한 개 뺀 거,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하나 뺀 거, 그다음에 또 거기서 하나 뺀 거,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뺀 거. 요렇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5개를 다 뽑을 거면. 그죠? 다시 한 번만. 네,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라고. 근데 요게 이제 K가 5가 되면 n-1, n-2, n-3, n-4 뭐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요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렸던 거. 네,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1까지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이 안 남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고상하게 이렇게 팩토리얼 하잖아요. 요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n 팩토리얼 하면은 n이 만약에 5다.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이제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또 표현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핵심적이고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여기 만약에 이제 3개, 5개 공 말고 3개의 공이 있어요. 이 3개의 공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3개의 공을 리플레이스먼트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뽑아서 그냥 버리고 다음에 이제 뽑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 아까 팩토리얼 그거 했던 것처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면 이제 6이 되겠죠. 그럼 6가지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뭐 1, 2, 3이 나올 수도 있고 3, 2, 1이 됐고 2, 3, 1, 1, 3, 2, 2, 1, 3, 이제 3, 2,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맞죠, 맞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걸 다 드레인 아웃 시킨다고 하면 그냥 전체 개수의 팩토리얼을 붙이면 된다. 이제 그 정도 예,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네, 시간 한번 보고,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가 12개가 있어요. 아, 12, 비행기는 12대라 그러죠. 12대가 있는데, 만약에 이 12대가 한 달에 하나씩 사고가 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퀘스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기가, 아까 좀 컨디션이 뭐냐면, 1년 중에 무조건 한 번은 고장이 나. 그러니까 뭐 크래시가 된대. 그게 조건인데. 근데 얘네들이 얘가 1월 달에 되고 막 2월 달에 되고 3월 달에 돼서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어쨌든 한 대씩 다 고장이 나서 12개월 내내 고장이 날 확률은 얼마일까? 이제 요런 질문이 어디지? 어떤 그 유튜브인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왔던 퀘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풀려면 이제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걸 조금 쉽게 바꿨어요, 제가. 쉽게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12개의 공이 있는데, 이 공들은 여기 이제 그 12개 박스가 있어요, 여기. 박스가 있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얘가 1번 박스에 12개가 다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뭐 한 개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이건 지금 이 probability랑 똑같은 probability는 뭐냐면 이 12개의 박스에 공이 하나씩만 딱 들어가서 전체 박스가 꽉 차는 거죠. 그거랑 똑같죠. 그죠? 이거를 이제 비행기가 1월 달에 하나 크래시되고 2월 달에 하나 되고 3월 달에 되는 거랑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경우의 수는 네, 우리 이 12개의 공이 12개의 박스에 각각 하나씩만 들어갈 확률은 얼마가 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네, 풀어보면은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네. 요게 이제 뭐냐면
전체의 경우의 수, 요거. 우리가 이제 12개가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몇 개를 뽑아요? 12개를 뽑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전체 샘플링 경우의 수고, 분모가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A 팩토리얼을 쓰는 거는 리플레이스먼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면 얘는 다시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자, 얘는 지금 12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얘는 뭐죠? 만약에 얘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11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그죠? 그럼 얘는 10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얘는 9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probability가 계산이 되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팩토리얼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분모는 12개를 이제 그 뭐죠? 겹치지 않게 팩토리얼로 이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요거 쭉 계산해 보면 5 곱하기 5.37의 10의 마이너스 5승의 probability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네, 결과가 나옵니다. 네, 대충 네, 개념 정도만 네, 이해가 되셨으면은 네, 좋겠네요. 잠깐만요. 요, 요까지만 할게요. 제가 그 로또까지만 할게요. 그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자, 이제는 without replacement에 without ordering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만 뽑히면 되는데 이제 먼저 뽑히든 뒤에 뽑히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로또잖아요. 로또가 우리가 45개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죠? 그 중에 6개만 뽑으면은 1등이 되잖아요. 그죠? 그죠? 똑같은 숫자 6개. 근데 숫자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죠. 그죠? 뭐 앞에 뭐, 20을 뽑고 뒤에 10을 뽑는 거나 앞에 10을 뽑고 뒤에 20을 뽑는 거나 순서에 상관없이 그 6개의 숫자만 맞으면 이제 1등 당첨금을 주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는 샘플링 without replacement 그리고 without ordering을 쓰죠. 그죠? 같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진 않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수식으로 표현되거든요. 요 C가 이제 컨비네이션의 약자, 이제 컨비네이션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이제 몇 개를 뽑을 건지 K는 몇 개를 뽑는지에 대한 상수라 그랬죠. N은 전체 몇 개가 있는지에 대한 이제 상수다. 그쵸? 이제 그게 뭐 요렇게 이제 표현도 되고 뭐 요런 식으로 좀 풀어서 표현도 됩니다. 그랬을 경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로또 1등 당첨 가능성을 한번 추측해 볼게요. 요 식을 딱 쓰면 로또가 우리가 45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숫자가. 그랬을 때 n이 45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6개 우리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K가 6이 되는 거죠, 여기. 6. 6 팩토리얼, 그다음에 N이 45.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챗 GPT의 도움으로 딱 풀어보면 네. 이게 뭐죠? 어, 잠깐만요. 이게 경우의 수인가요? 이게 잠깐만 경우의 수네요. 그죠? 경우의 수가 요게 되잖아요. 요게 되고 그중에 이제 한 개죠. 그렇죠?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요 1등 요게 경우의 수고 그 중에 딱 한 번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이 숫자 그죠? 그러니까 1분의 800만 분의 1이네 800만 분의 1 그러니까 800만 명이 이걸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네 당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보니까 이제 2019년도에 이게 금액이 이게 판매 금액인가요? 1등 금액이 아니네. 네, 아무튼 뭐 수십억 정도 받잖아요, 우리 이거 1등 하면. 네, 그만큼 이만큼 800만 분의 사나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 그 로또 확률도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 계산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